네, 이번 시간에는 금융위기는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장하중 그 교수가 경고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약간 조금씩 걸러서 들을 필요도 있는 게 이게 지금 뉴스 같죠? 아니에요. 2014년 뉴스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징후 곳곳에 있다. 2014년에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 그리고 장하중 교수님도 2016년에도 외환위기도 올 수 있다라고 했지만, 뭐 브렉시트 얘기 나올 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 투자 쪽에 있는 사람하고 교수님들 노벨상 쪽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뭐에 비유하냐면은 약간의 이론가와 실전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워렌 버핏이나 뭐 소로스나 지금 로스 같은 경우에는 실전 투자가들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루비니 교수나 로버트 실러 교수님 같은 분들은 그분들은 이론, 그러니까 교수님이 학자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학자의 얘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은 노벨상을 탄 사람이라고 해서 더 꼭 낮지는 않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너무 추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들어야죠. 그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에게 와 닿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그냥 각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선택하는 거죠. 뭐 제 의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 의견도 여러분이 들으시고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 맞다고 하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도 좋습니다. 예. 근데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 좀 이유를 남겨주시면은 더 논의하겠죠. 저는 언제나 아고라 시절부터 좀 이런 많은 논의를 좀 했었으면, 제가 2012년도에 음마아파트 바닥론을 얘기할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사해보고 논의해보자고 했더니 한 욕만 20개가 달렸어요. 아고라 했을 때 욕만 20개가. 사람들 부동산으로 삐끼질 한다고. 근데 유튜브는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고라 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거는 조금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남기면서 이제 댓글은 제가 좀 잘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고라에도 좋은 의견 내셨던 분이 있는데 욕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욕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왜냐하면 아고라를 이끌던 부동산 폭락론자들이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제가 해볼 수도 없었고, 이제는 장하준 교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건데, 위키백과에서 금융위기를 치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금융에서 비롯한 경제위기이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금융위기 역사를 좀 보면은 참 많죠. 그죠? 그냥 전 세계로 보면은 더 많아요. 뭐 브라질, 뭐 알마니크, 칠레, 이스라엘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는 금융위기의 본질은 이겁니다. 거의 미국의 대공황이나 그런 것을 다 봐도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어떠한 자산이 그냥 자산의 버블이 형성된 후 붕괴될 때의 금융위기가 왔어요. 예전에 미국의 공황도 보시면은 예전에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폭락했을 때, 뭐 미국에도 뭐 블랙 먼데이나 뭐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은 여러분 주식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의 버블이 심한 건 사실이지만은 오히려 진정한 버블은 사실 전 세계의 부동산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동산이 중국의 경우는 뭐 말로 할 수 없이 폭등했고, 그래서 중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끊임없이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쓰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못 갚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브프라임도 보면은 다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고 은행이 돈을 못 받아요. 왜냐? 자산 가치가 오를 때는 그게 커버가 됐는데 언젠가 꺾여 내려온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이쯤에서는 뭐 오른다고 해도 뭐 별로라고 하다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계속 오른다 생각하게 돼. 지금 여러분 요즘에 제가 작년 재작년 되게 많이 듣는 얘기, 강남이 떨어지겠나 그 얘기. 그러니까 뭔가 계속 오르는 품목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영원히 오를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빚을 내서 들어가게 된다. 지금의 주식은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코로나를 위기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 침체 때문에 그런 먼저 반응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분히 작정하고 외국인이 붙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여긴 파생이 많이 얽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는 나스닥이 미친 듯이 오를 때, 아, 미국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미국에 버블이 꼈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아파트가 미친 듯이 오를 때 아파트에 버블이 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오를 때 누군가는 고점에 상투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바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이 더 문제라고 한 이유는 지금 주식에서 지금 다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다 신용 미수를 쓰신 분이에요. 신용이라고 하는 것, 신용 미수는 신용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제가 퍼센트라는 걸 잘 모르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자면은 1,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있는데 이걸 담보로 뭐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쳐요. 전 얼마 빌려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미수는 많이 써봤는데 신용은 안 써봐가지고 2,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3,000원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근데 3,000원으로 투자를 했는데 30%가 손실이 났어요. 그럼 900만 원 손실이죠. 그럼 딸랑 10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진콜 당할 거예요. 그 전에 강제 매도가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금률에서 몇 퍼센트가 아래면은 강제 매도가 당하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은 개인의 신용이 늘어나면 일부러 내려서 그들에게 강제 매도가 당하게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신용이 여러분이 생각해도 참으로 위험해 보이는 이 신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부동산에는 100%가 들어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여러분 10억이라는 아파트에 전세가 얼마예요? 전세가 막 7억 내지는 거기에다가 또 막 또 1억은 또 대출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막말로 신용과 미수가 안 껴있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죠? 하한가를 가는 거죠. 하한가는 왜냐면 하한가는 왜 무섭냐면은 지금 마이너스 30%에 내가 내놔도 팔리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한가 2번 맞으면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반땅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등락폭이 30%니까요. 옛날에 롯데카드가 며칠 연속이었죠? 18일 연속 하한가 같던가?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런 주식도 하한가의 기록이 있는데, 일단은 그 주택시장은 습성상 지금처럼 투기를 하다가 투기 세력이 먼저 빠져나가고 나버리고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후에 사람들이 딱 겁을 집어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투기 세력들도 투기 세력이 나가버리고 나면은 그때는 거래량이 싹 사라지는 거. 2008년에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형성된 가격에서 20%를 아래로 내놔도 안 팔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쩌면은 주택시장은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 이미 일부 지역, 강남도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호가를 붕붕 뛰었다고 좀 믿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50%에서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신용과 미수가 잔뜩 들어있잖아요. 대출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마이너스 50% 떨어진다? 전세금은 어떻게 되고, 전세금은 어떻게 되고, 대출금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은행에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기는 어차피 확정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가계대출이 확 늘어난 걸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뭐 유럽 할 거 없이 이러한 빚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융위기는 가장 역대급 금융위기일 거라고 로저스가 예전부터 얘기하곤 했었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역대급 빚이기 때문에 역대급 금융위기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차피 이제 본격적인 심하나마 이제 상가를 시작으로, 지금 상가들이 문 닫게 생겼잖아요. 상가를 시작으로 자영업 중심으로 대출 부실이 시작될 거고, 이제 내년부터 심화될 텐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주식도 한번 올해 하반기쯤에 한번 반짝해서 빠져나올 기회가 있을지. 물론 저는 우리나라 주식은 절대 고평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고평가죠. 그래서 코로나발 상가와 자영업자로 인한 금융위기는 시작되셨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금리 낮추면서 어쨌건 부양하려고 할 거예요. 부양하려고 할 때 나와야 되고, 투기 세력은 지금 많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2017년, 8년부터 계속 한 얘기예요. 지금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것은 아무런 오를 이유가 없었어요. 심지어 18년도인가는 금리를 올렸잖아요. 미국에서도. 19년도가 18년도가 18년도죠. 근데도 막 올라요. 그러니까 아무런 오를 이유가 없는데 막 호가가 오른다? 당연히 그건 자전거래죠. 그 왜 자전거래해요? 투기 세력이 부동산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해 놓고 자기들은 급매물로 판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득 보고, 아이고 좀 욕을 써놨네. 지금 상시 8일이라니. 그래서 제가 제기한 의혹대로 그들이 호가를 붕붕 띄우면서 이후에 이제 부동산 규제가 점점 심해질 걸 알고 투기 세력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갔고, 지금 주식에 몰려든 세력이 부동산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났겠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나온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으면 그 돈이 지금 부동산에 가 있겠지 주식 시장으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점점 확신이 드는 겁니다. 꽤 많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호가를 붕붕 띄우면서 급매물도 개인들에게 좀 꽤 많이 넘긴 상태가 아닌가. 부동산 강사 세워가지고 막 사람 끌고 다녔잖아요. 부동산 강사들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동산 강사들 다 그 부동산 투기 세력의 끈앞풀들이에요. 어떤 투기 세력이 대전에 A라는 지역을 올리기로 작정해놓고 부동산 강사를 통해서 딱 세워서 사람들 모여서 딱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몇 프로가 올라. 그러면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또 사면은 실거래가를 허수로 막 붕붕 띄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추정하는 개미들한테 많이 넘어갔고, 이미 일부 투기 세력들은 많이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향후에는 조심해야 되고요. 코로나가 조금은 더 빨리, 어차피 제가 21년경이 될 거라 전후라고 얘기했죠. 뭐 빠르면 19년, 늦으면 23년 하고 가장 확률이 높은 건 21년이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21년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상가랑 자영업자들은 아마도 못 버틸 거예요. 그래서 뭐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미친 듯이 빚을 줄여라. 물론이요, 여러분. 파산해도 요즘에는 파산하기 잘 돼 있어요. 옛날처럼 깡패 찾아오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나 신용불량되고 우울해지는 거죠. 물론 그런 시대이고 한두 사람만 당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부동산에 너무 목매였기 때문에 당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늘 격언은 옳습니다. 무슨 격언이 있냐면 주식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 얘기는 대가리 끝까지 먹지 말라는 의미예요. 무릎에 사라는 얘기도 너무 발끝에서 살려고 하다가 놓친다는 얘기죠. 요 주식 격언이 부동산의 정점의 끝에는 더 잘 먹히는 이유가 바로 부동산은 거래량이 사라지는 순간 하한가가 시작된다. 그래서 무섭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한 번 더 전 세계가 다시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자율을 낮추고 더 버블을 만든다. 그렇다 쳐도 그래요. 그래 한 번 더 간다 쳐. 그래서 지금이 어깨야. 예, 그럼 좋네 어깨. 그죠? 저희는 격언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제가 악화에서 샀던 10억 포트폴리오가 있었어요. 10억 포트폴리오. 2007년에 강남 아파트를 매도했을 경우에 향후 어떻게 되냐 했는데, 향후 어떻게 됐냐면요. 그 후에 제가 뭐 그 땅 어쩌고 해가지고 진짜 보수 계산이 2012년도였죠. 2012년도인가에 거의 강남 아파트가 세채 수준이 되는 그렇게 변했었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만 제가 3분의 1을 해외 자산을 바꾸라고 했었잖아요. 거기서 얻는 그 포트폴리오 상에서 환차익이 엄청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부터 한 번에 많이는 아니지만 저희가 조금씩 2009년, 10년, 11년 하면서 지방의 땅들, 강원도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은 많이 오른 그런 땅들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올해로 2015년부터 조금씩 줄이기 시작해서 올해로 모두 팔고 나오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말씀드리지만 장하준 교수님도 틀린 마당에 저는 제가 꼭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분할로 나온 이유는
그거예요. 분할로 나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버블의 속성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에는 조금 저는 오히려 지방 땅이 더 아파트보다 더 오를 줄 알았더니 그러진 않았어요. 그건 틀렸어요. 그러나 어쨌든 올랐어요. 그 기간에도.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주식 떨어지는 거 겁나십니까? 근데 저는 그거보다 주식은 증거금이라도 있어서 마진콜이라도 해서 딱딱 바로바로 매도라도 시켜주지. 그래도 매도가 되잖아요. 부동산 진짜 시작되면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일본의 금융위기 때 여기 보세요. 일본의 금융위기가 여기 있죠. 예. 찾아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그때 때 부동산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이 그때 파산해서 가장 많은 빚을 지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느 순간이 되니 집이 팔리질 않는 겁니다. 그분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은행에서 대출을 갑자기 집은 팔리지도 않는데 대출을 갚으라고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얘기해요. 그분은 진짜 부동산 엄청난 부자였어요. 거의 그 당시에 거의 가장 큰 부자에 가까운 그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런데 어떻게 그 대출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집이 안 팔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금리는 오르고 이자는 쌓여서 그분은 평생에 아니라 몇백 년인가를 벌어도 갚지 못하는 빚을 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그 빚을 갖고 계셨어요. 지금도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다. 아마 연세를 생각하면 지금은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먹는 사람이 여러분 승리자인 것 같죠? 아니요. 왜 어깨에서 팔라는 말이 나왔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